예, 반갑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장 박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은 간단하게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 22년도에 새로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한 제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4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공장 민간합동 추진단이 출범이 돼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통해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PQCD를 향상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3만 개라는 구축 목표를 22년도까지 달성하는 KPI를 설정을 하고, 이 3만 개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목표보다는 우리나라 6만 7천여 개의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최소한 50% 정도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25% 정도인 7,500개 정도는 고도화 1이나 고도화 2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제품을 경제적으로 좋은 제품을 사서 팔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도록 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코리아 AI 매니팩처링이라는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캠프라는 플랫폼과 민간 클라우드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자체 전산실에서 구축해왔던 그런 전산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올해가 되면 국정과제가 내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어떠한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빅피처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지난 14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면 19,79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고,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80% 정도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19,799개 중에서 고도화 단계의 7,500개 정도 이상이 고도화 1, 2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7,903개의 도입기업에 대해서 공정혁신과 경영개선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업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성과 분석을 해보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성은 28.5%, 품질도 42.5% 향상되는 등 스마트 공장 도입 전과 도입 후 1년을 서로 비교했을 때 나온 지표들입니다. 고용 증가도 평균적으로 2.6명이 증가되었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은 생산성은 28.5%가 올랐는데 매출액이 7.4%뿐이 안 올랐다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1차, 2차, 3차 밴더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간 밴더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성이나 품질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그게 직접 매출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올해부터 저희들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하나의 공급 사슬상에 있는 기업군들이 다 함께 2년에서 3년 동안 스마트 공장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군별로 공급 기업들이 도입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그런 공급 사실상에 있는 기업으로서 선도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선도형인 경우에는 15개의 기업 이상을 가진 공급 사실상에 있는 기업군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스마트 공장을 4단계까지 올라가서 상호 데이터의 연결까지 간다면, 그래도 신청한 기업이 올해 3개 기업이 신청이 돼서 카이가 32개 공급사슬, 그 다음에 코렌스 EM이 15개, TLB라는 반도체 PCB를 개발하는 회사가 15개 기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3개 기업이 선정돼서 디지털 클러스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ISP를 하는데 4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60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중간 2단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반형은 저희들이 원래 10개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5개 이상의 공급표 사슬을 가진 기업들이 올해 6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공급 사실상에 있는 기업들을 군별로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런 기업군 내에 각 공급 기업들이 각자의 개인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단일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토탈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추진함으로 해서 그 얼라이언스를 맺은 기업에게 공급사슬군에 있는 기업들을 10개 정도, 15개를 집중적으로 3년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공급기업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른 솔루션들 간에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실제 도입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공급기업들이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엔지니어링하고 코봇이나 로봇, 또 데이터 수집하고 IoT 센서를 하시는 분, AR, VR, 3D 프린팅,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AR, VR,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진 솔루션 기업들, 또는 PLM이나 ERP나 MES를 가진 기업들이 서로 업종별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스마트 공장을 토탈 솔루션으로 도입 기업에 제공해 주는 모습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국제 표준 기반의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CL 기반의 국제 표준과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이아X에 대한 기술을 제공을 해서 국제 표준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하고 동남아시아나 국제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자체 전산실에 구축해온 전산기 시스템을 이제 자체 전산실에 운영하게 되면 보안도 문제가 되고,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에어컨도 상온 항습을 해야 되고, 또 IT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산기를 5년마다 성능이 열화되고 마모되기 때문에 5년마다 전산기를 교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중소기업 전용의 전산실을 두고 그 전산실에서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되고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뭐 글로벌 기업으로 갈 기업들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도 지원해주고 있고, 국내에 NHN, KT, 네이버, LG U 플러스 등 각종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ERP나 MES나 PLM이나 또는 빅데이터 서버나 AI 솔루션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소기업인 50인 이하의 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50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3년간 지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우리 도입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이 매월 사용한 양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독 경제로 간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가게 되면 ERP나 MES나 PLM이나 SCM이나 또는 빅데이터 또는 AR, VR,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까지 또 인공지능 솔루션까지 하나의 패키지가 커스터마이즈 되는 부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클라우드로 올리게 되면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EIS 파스 후에 업종별로 완 패키지와 토탈 솔루션이 하나의 패키지화 돼서 ERP가 도입되고 MES가 도입되고 빅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AI 솔루션들이 도입되더라도 바로 파트 상에서 플랫폼에서 서비스 상에서 SaaS로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인터페이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우리나라 도입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기업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의 솔루션들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솔루션들과 연합해서 하나의 토탈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입사하는 것이 하나의 큰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올라가게 되면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의 국제 표준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준화한 데이터, 즉 로봇이다 사출기다 그러면 동일한 센서의 항목과 동일한 센서의 속성, 즉 어디는 뭐 센치로 하고 어디는 마이크로미터로 하고 어디는 미터 단위로 수집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솔루션이 개발돼서 그 장비에 도입을 하려 하다 보면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올 수 있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는 AAS 표준 툴을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올해 정도 되면 국제 표준이 될 겁니다. 이런 AES 기반에 대한 작성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 또 거기에 관련자들 PLC에서부터 상위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로 무료로 공급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면 제조산업에는 4M2E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여군들이 54년생부터 64년생들의 베이비 부모들이 산업 여군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형식화되고 디지털화돼서 후배 사원들에게 전수가 돼줘야 되는데 전수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이 속인화된 기술을 어떻게 형식화해서 인공지능화 시키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설비, 머신의 경우에는 24시간 설비가 가동이 되면서 나는 언제 부품이 열화돼서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것이고 언제 고장난다고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연루도 얘기하고 진동으로도 얘기하고 소리도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이 알아듣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상태에 따라서 공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설비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쓰고 설비 상태에 따라서 환경 오염을 얼마만큼 발생시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만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되어 있고 고품질의 데이터만 되어 있다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해서 경제적인, 즉 발생 후가 아니라 발생 전에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등대 공장에서 WEF에서 등대 공장을 구축을 하고 우리가 90개의 WEF에서 등대 공장을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지난 9월 달에 LS 이렉트릭이 등대 공장에 등재돼서 포스코와 함께 2개의 등대 공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자율주행차다.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레벨 0부터 레벨 1까지의 운전실에서 사람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레벨을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눠져 있지요. 이와 동일한 레벨의 기준으로 독일의 BMWi에서는 자율생산 공장의 수준을 AI 시스템에서 운전실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생산 공정의 성숙도 레벨을 기준을 정해서 기업들 간에 우리는 3.5로 간다, 우리가 4.5로 간다 하면은 세계적으로 서로 동등한 수준의 기업의 수준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혁신을 주로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가보면 좋겠다 하는 전문가들 또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서 제가 한번 서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에서는 2030년도를 비전 4 인더스트리 4.0라고 해가지고 Shaping Digital Ecosystem Globally 해서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영성을 갖고 서로 다른 기업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로 쉽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인터오퍼러빌리티와 하고 지속 성장성을 강조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처리해주는 오토노미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지향점을 가지고 독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1962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GDP가 128달러 정도 됐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한 480달러 정도 됐어요. 그때 세계 평균 대비 우리나라가 62년도에 한 25%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87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3,500달러, 세계 평균이 한 3,3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200달러를 1987년도에 이렇게 앞서갑니다. 그 30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3만 부를 달성을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상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면,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원가 절감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마른 수건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대기업을 잘 서포트해 왔기 때문에 지난 50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탄생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50년은 지금은 자생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에게 우리가 정부가 간섭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동안 대통령이 10명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 50년 동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우리가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이끌어 가보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개별 기업에서, 지금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협약해서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런 개별 기업보다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사업 분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체제로 바뀌어가는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구독경제로 바꾸는 문에서 도입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을 들지 않고 사용한 양만큼만 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대 발전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어떻게 디지털 경제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조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선도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AES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저장해서 표준으로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AR, VR 등을 활용을 해서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솔루션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라가서 성능이 검증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를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시장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가보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안 준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줬는데 안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지니어링 기술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시방서를 가지고 가공 조립해서 와 라고를 했지 왜 이 부품을 이렇게 가공 조립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소 가공 조립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진 기업과 서로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의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수명을 예측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갈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사업 모델 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중소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이다 그러면 영세하고 자금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일 말로만 중소기업은요 영세하고 전문 인력도 없고요 자금도 부족해서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야 된다. 규모의 경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주물공장에 10개 기업이 동일한 유사한 주물공장을 만들고 있으면 10명이 한 달에 100개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10개가 있다면 100명이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100명이 1000개를 생산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정부가 50명이 1000개 이상을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도록 자동화 설비를 개발해주고 디지털화, 스마트화해서 스마트 플랜트를 개발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100명이 생산하는 것을 50명이 생산함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하고 나머지 50명은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그 영세한 중소기업이 강한 중견기업 글로벌 히든 팩토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는 근본주의, 즉 근본주의, 물질주의지만 얼마만큼 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만큼 재화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수준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는 데이터 자본주의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미래의 자본의 가치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 자본주의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젊은 똑똑한 인재들의 두뇌를 활용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또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빅데이터 솔루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요즘 ESG라고 하지만 사실 ESG라는 거는 기업이 잘 돼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진국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기업이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이 선진국이 되는지를 못하게끔 제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굴뚝산업이나 탄소 배출을 많이 발생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중견 또는 중진국 이하에 있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소 규제를 통해서 제조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이끌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즘 이제 ESG에서 우리도 탄소 2025로 발표를 하면서 탄소량을 35% 뭐 줄이고 몇 프로 줄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 결국 해답은 독일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짓다면, 스마트 공장을 짓게 되면 안전도 해결되고 탄소 배출량도 해결된다는 것이 스마트 제조 혁신, 즉 인더스트리 4.0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원가도 절감함과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안전도 책임지고 탄소 배출량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관련된 스마트 제조 혁신을 만들어 가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기업 중심에서 경제체제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신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 배송, 판매, 서비스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제작을 다 대기업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에게 1티어, 2티어, 3티어에서 부품 협력사를 두어서 가공 조립하는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안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으니까 가공 조립만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업의 전속 기업화가 된 거죠. 그런 전속 기업화 됐기 때문에 이런 전속 기업화된 것을 없애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A라는 기업 말고 글로벌 기업에도 수출할 수 있는,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큰 과제고 해결해야 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온 공정혁신, 기존 제품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줄여서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공정혁신 사업 중심에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정부가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의 수명을 예측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미래 먹기를 개발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고착화된 그런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전은 직원들의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매 5년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20개 이상, 즉 매출 5조 이상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만든다. 그럼 5년 동안 선택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글로벌 히든 챔피언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도 증가되고 자생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리딩해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의 생태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나 협단체나 대학의 산학연 이런 기관에서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워킹그룹을 만드는 거죠. 밸류 크리에이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양피스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피스톤이 2050년 되면 2025년 되면 내연기관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전환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워킹그룹이 구성이 돼서 주점적으로 그 동양피스톤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다른 기업은 다른 제품을, 또 다른 여러 워킹그룹들이 생기게 되면 그 워킹그룹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기업에게는 컨설팅 피에 대한 기본 돈을 주고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마스터 플랜에 수립된 것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또 심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보는 거죠. 실제 제품을 설계해보고 제작해보고 고객에게 피드백도 받고, 이런 사업을 5년 동안 한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정부에서도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을 끝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식에 떠나서 실행을 할 때에는 페이백을 후불제로, 기존에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컨설팅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이익을 제로에 기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주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그러면 5억 정도는 미리 주고, 그 다음 단계로 선정이 되면 5억을 페이백 해주고, 그 선정된 기업이 그 다음 단계에 나가 또 성과가 되면 그의 10배, 10억을 또 페이백 해줘서 실제적으로 그 컨설팅한 워킹 그룹이 그 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시킨다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성과 보상 제도, 남들은 미리 이 돈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본만 받고 잘해서 보너스를 2배로 받는 이런 결과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은 정책을 위반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도입기업 여러분, 공급기업 여러분, 또 연구기관, 대학,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을 다 함께 모여서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위해서 한번 저희들도 국민 참여형 정책이다 해서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만, 서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2023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제조혁신의 미래의 정책 과제와 실행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이 스피커 이 하울링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계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